여러분, 바쁜 중에도 제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0세 윤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잔치회관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 회관 문이 벌컥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윤옥 언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세요? 이 집이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걸 말이에요. 이정화의 목소리에 잔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아들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집을 빼앗아 갔거든요. 과연 70세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 변두리, 20년 넘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윤옥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윤옥은 무릎 관절이 뻐근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70세라는 나이가 몸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윤옥의 발걸음에는 오랜 습관이 묻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주전자는 손잡이 부분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찻잔에는 오랜 세월 우려낸 차의 흔적이 배어 있었죠. 오늘도 장에 나가야지. 윤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본 윤옥의 눈에는 새벽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었지만 윤옥의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윤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념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윤옥은 잠시 눈시울을 적셨죠. 그래도 도연이는 잘 컸어. 윤옥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새벽마다 부업을 하고 낮에는 청소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던 그 시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45세가 된 도연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42세의 아내 서영과 함께 살고 있었죠. 베란다로 나가 작은 화분들을 둘러보는 윤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직접 심어 키운 상추와 깻잎, 고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키운 결과였죠. 이것들이라도 팔아서 용돈벌이는 하지. 윤옥은 작은 가위로 상추잎을 따며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에서 기른 채소들과 함께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윤옥은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녀온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죠. 길가의 가로수들도 담벼락들도 모든 것이 윤옥의 삶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윤옥은 항상 앉던 자리에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윤옥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자리에 김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죠. 그래야 장사가 되지. 윤옥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채소들을 정갈하게 진열했습니다. 아, 맞다. 윤옥 언니 칠순 되시는 거죠? 건너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이에요. 윤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잔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소하게 할 생각이에요. 동네 분들이랑 가족들만 초대해서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윤옥의 칠순잔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잔치 한번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던데. 저는 음식도 직접 만들고 홀도 동네 회관 빌려서 할 거예요. 윤옥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해놓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북적거렸습니다. 이 상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신선하네요. 2봉지 주세요.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윤옥은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장사였지만 자신이 기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죠. 오후가 되어 시장이 한산해지자 윤옥은 옆자리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윤옥 언니는 아들이 효자라서 부럽다니까. 도연이가 이제 45살이니 장가간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며느리도 착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윤옥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아들 부부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죠.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 윤옥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옥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광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세대 2층, 전용 면적 20평, 매매가 2억 자신의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었죠. 우리 집도 이 정도는 되겠지? 윤옥은 별다른 이유 없이 드는 생각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하게 도연이 며느리 서영과 함께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죠. 윤옥은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왔네. 미리 연락했으면 맛있는 거 해줄 텐데.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어머니. 도연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서영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화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죠. 윤옥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들 부부가 각자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칠순잔치 할 건데 너희는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와서 밥 먹기만 하면 돼. 윤옥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연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죠.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윤옥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은 윤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서랍에서 집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이 집뿐이구나. 윤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윤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도연이가 가져가겠지. 별다른 이유 없이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도연을 키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죠. 하지만 윤옥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를 한 달 앞둔 어느 오후 윤옥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팔린 채소가 많아 기분이 좋았죠.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집에서 나오는 이정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65세의 이정화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동네 사정의 밝기로 유명했죠. 윤옥 언니, 장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이정화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은 장사가 잘 됐어. 윤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니, 칠순잔치 준비는 잘 되어가요? 이정화가 물었습니다. 음식 준비랑 동네 회관 예약도 다 끝났어.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되지. 윤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평생 한 번뿐인 칠순잔치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언니, 혹시 도연 씨네가 새 집 구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옥의 걸음이 잠시 멈췄죠. 새 집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그러게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이정화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화의 다음 말이 윤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새 아파트 계약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보증금도 꽤 큰 금액이라고 하던데. 윤옥의 얼굴이 굳어졌죠. 도연이 새 집을 구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렇다면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도연이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윤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제가 괜한 소리 했나 봐요. 동네 소문이라는 게 워낙 부정확하잖아요. 이정화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이미 윤옥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옥은 이정화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이 새 집을 구했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말했을 텐데 왜 아무 얘기가 없었을까요? 설마 자신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윤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죠. 며느리 서영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뭐. 윤옥은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옥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이정화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새 아파트 계약, 큰 보증금. 도연의 식당 수입으로는 그런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서영의 미용실 수입을 합쳐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윤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죠. 그래도 장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생활이 달려있으니까요. 시장에서 만난 김 아주머니도 비슷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옥 언니, 도연 씨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던데 축하드려요. 윤옥은 당황스러웠지만 모른 척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어머니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죠. 하지만 윤옥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옥은 혹시나 해서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도연이 집에 와서 뭔가 가져간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거실, 안방, 부엌을 둘러보다가 서랍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 집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을 열어본 윤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던 등기부등본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다른 서류들은 그대로 있는데 등기부등본만 없었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지? 윤옥은 서랍을 다시 뒤져봤지만 등기부등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들도 모두 열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윤옥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새 아파트 계약 소문, 그리고 사라진 등기부등본. 이 두 가지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죠. 혹시 도연이가. 하지만 윤옥은 그 생각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윤옥은 중얼거렸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생 믿어왔던 아들이 설마 자신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혼자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윤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윤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윤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 아주머니의 말, 사라진 등기부등본, 그리고 지금 도연의 이상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혹시나 했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뭔 말이야? 윤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어요. 윤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화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이사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런 큰일을 왜 미리 말 안 했어? 윤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죄송해요. 일이 급하게 진행돼서. 급하게 진행됐다고? 집을 사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야? 윤옥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그런데 도연아,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웠죠. 그게, 어머니. 도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옥의 마음속에서 최악의 가능성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우리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알아? 윤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윤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담보 대출이라고? 내 집을? 윤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사실은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윤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중에 상속받을 거를 미리. 도연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윤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너가 내 집을 내 이름도 없이? 윤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어머니,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집이니까 미리 정리한 거예요. 윤옥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아들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없었구나. 윤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서영아, 너도 알고 있었어? 윤옥이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서영의 대답은 담담했죠. 심지어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집으로 가야 하니까 어머니도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이사 준비라고? 윤옥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지낼 곳을 알아봤어요. 서영이 냉정하게 말했죠. 반지하인데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그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윤옥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라고? 내가 왜 반지하에서 살아야 해?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새 아파트 보증금으로 써야 하거든요. 도연이 말했죠. 보증금으로 써? 그럼 내 집을 팔았다는 거야? 윤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약은 끝났어요. 서영이 대답했죠. 어머니는 요즘 반지하도 월세 비싸다고 하는데 20만 원이면 운 좋은 거예요. 윤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봤죠. 도연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모실 거니까 미리 정리한 거예요. 도연의 말에는 죄책감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힘들다고?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윤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인데.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죠. 윤옥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내 평생 재산을 가져가 놓고 감정적이지 말라고? 목소리가 떨렸죠. 도연아,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실수하실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도연이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관이라고? 내 집을 빼앗아 놓고? 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이사 준비 시작하세요. 칠순잔치는 어떻게 해? 윤옥이 간신히 물었죠. 잔치는 취소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잔치예요? 서영의 말이 비수처럼 윤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취소라고? 내 칠순잔치를? 윤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칠순잔치를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윤옥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옥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내일은 꼭 이정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니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밤새 잠을 못 이룬 윤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들이 자신의 집을 가져갔다는 사실, 그리고 곧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른 아침 윤옥은 이정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정화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죠. 언니,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화야, 내가 큰일 났어. 윤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화는 급히 의자를 권하며 물을 가져다 주었죠.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도연이가 우리 집을 가져갔어. 윤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명의를 도연이 이름으로 바꿔놓고 나더러 반지하로 이사가래. 윤옥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이정화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언니, 그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정화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회해 볼게요. 잠시 후 이정화의 얼굴이 경직됐죠. 언니,
정말 명의가 바뀌어 있어요. 도현 씨와 서영 씨 공동 명의로. 윤옥은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 내 집이 아니라는 거야? 언니,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이정화가 심각하게 말했죠. 명예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언니가 동의서에 서명한 적 있으세요? 그런 거 한 적 없어. 도장도 안 찍었고. 윤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화의 눈이 번뜩였죠. 그럼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언니, 이거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이라고? 네, 서류 위조죠.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윤옥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 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정화가 답답해하며 말했죠. 일단 변호사랑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정화가 조언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사건 많이 다뤄봤대요. 윤옥은 고민에 빠졌죠. 평생 법정 같은 데 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이정화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윤옥의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사건이 요즘 많아요. 부모 재산을 자식이 몰래 처분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럼 되돌릴 수 있어요? 윤옥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명백한 위조네요. 어머님 서명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윤옥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몇 달은 걸려요. 김 변호사의 말에 윤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죠. 그동안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함부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윤옥은 이정화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언니, 일단 소송부터 시작해요. 그래야 도현 씨도 정신 차릴 거예요. 이정화가 격려했죠. 하지만 칠순잔치는 어떻게 해? 윤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잔치는 예정대로 하세요. 이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언니가 움츠러들어야 해요? 떳떳하게 하세요. 하지만 도연이들이 취소하라고 했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언니 잔치예요. 집으로 돌아온 윤옥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고 칠순잔치도 예정대로 하기로 했죠.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서영과 함께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서영이 차갑게 물었죠. 나는 안 나가. 윤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 이미 명의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연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죠. 그거 위조 서류야.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어. 윤옥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니, 설마 고발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서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못하겠어? 내 재산을 도둑 맞았는데. 윤옥의 대답에 도연이 당황했죠. 어머니, 저희가 도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둑이지 뭐야.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도둑질이지. 윤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칠순잔치도 예정대로 할 거야. 어머니, 서영이 소리쳤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잔치예요? 내 잔치에 너희가 왜 간섭해? 윤옥이 맞받아쳤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마.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아들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사람은 너야, 도연아. 윤옥이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니?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윤옥은 칠순잔치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정화 아주머니의 말대로 떳떳하게 잔치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죠. 동네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칠순잔치 예정대로 합니다. 모두 오세요.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윤옥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잔치날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준비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동네 회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윤옥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김치찌개, 잡채, 전, 나물 등 손님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윤옥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죠. 언니, 너무 일찍 나오셨네요. 이정화 아주머니가 도우러 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 윤옥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습니다. 오늘 도연 시내는 올까요?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오라고 연락은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윤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잔치를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음식 준비도 다 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던 아주머니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윤옥 언니,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 인사가 이어졌지만 윤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연이는 안 왔네요? 친척 고모가 물었습니다. 바빠서 늦는다고 했어요. 윤옥은 거짓말을 했죠. 사실 도연이 올지 안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윤옥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계속 현관 쪽을 힐끔힐끔 보며 도연이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옥 언니 마이크 잡고 인사 한마디 하세요. 동네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윤옥을 무대 앞으로 밀어냈죠. 윤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도 제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윤옥의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죠. 갑자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라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옥이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말을 바꿨죠.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윤옥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옥이 문 쪽을 바라보니 이정화 아주머니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죠. 잠깐만요, 윤옥 언니. 이정화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세요? 이정화가 등기부 사본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걸 말이에요. 회관 안이 갑자기 술렁거렸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습니다. 윤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정화가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정화야, 그만해.
윤옥이 약하게 말했지만 이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옥 언니는 지금 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예요. 이정화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집을 빼앗아 갔거든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열리며 도현과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죠. 이정화의 말을 밖에서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아들 부부에게 집중됐습니다. 도현아, 친척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을 빼앗았다고? 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못했죠.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피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현 씨, 사실이에요? 동네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도현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변명하지 마. 이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윤옥 언니 서명이 위조된 거라고. 이정화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죠. 필체도 다르고 도장도 제대로 안 찍혀 있어요. 회관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자기 어머니한테? 양심이 있어? 친척들과 이웃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도현과 서영은 사람들의 질타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옥은 마이크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죠.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친척 아저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죠.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서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실수하실까봐. 실수? 이정화가 끼어들었죠. 70세가 뭐 치매 환자도 아니고 무슨 실수? 핑계 대지 마. 윤옥이 마침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고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윤옥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죠.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관 안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칠순잔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윤옥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옥의 선언 이후 사람들은 도현과 서영을 차갑게 바라봤죠. 도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해라고? 친척 고모가 날카롭게 반박했죠. 그럼 등기부등본이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연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미리 관리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 회관 안이 술렁거렸죠. 관리해준다고 집을 빼서? 동네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앞으로 우리가 모실 거니까 괜찮아요. 서영이 계속 말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모신다고? 반지하에서? 이정화가 비꼬듯 물었죠. 2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모신다는 거야?
도연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그건 임시로. 나중에 우리가 새 아파트로 가면. 새 아파트? 친척 아저씨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집 판 돈으로.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윤옥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도연이는 제가 늙으면 챙겨준다고 했지만 정작 한 일은 제 집을 빼앗는 것뿐이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윤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집인데. 양심이 있어? 질타가 쏟아졌죠. 서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순간 회관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시어머니의 집을 빼앗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 집을 빼서? 동네 아주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안 살아도 돼? 서영은 할 말을 잃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이정화가 다시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죠. 여기 서명이 윤옥 언니 글씨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필체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도 이상해요. 이정화가 계속 설명했죠. 윤옥 언니 도장은 깔끔하게 찍히는데 이건 비뚤어져 있고 흐려져 있어요. 누가 봐도 위조 티가 나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친척 고모가 도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하지만 도연은 고집을 부렸죠.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을 미리 정리한 거예요. 미리 정리? 윤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리해? 회관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죠. 너는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서영이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으니까. 관리? 이정화가 비웃으며 말했죠. 집 팔아서 아파트 사는 게 관리야? 도연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 순간 회관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미리에서 뭐가 문제예요? 윤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속받을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나는 언제 죽어야 하는 거야? 도연은 자신이 한 말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척들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집 욕심에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비난이 쏟아졌죠. 서영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 올라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뺏었다는 거야? 동네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양심도 없어. 윤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었는데. 마이크 소리에 흐느낌이 섞여 나왔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아, 친척 아저씨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 하지만 도연과 서영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정화가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회관이 조용해졌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류 위조로 남의 집을 뺏은 거라고요. 그래서 윤옥 언니는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이정화의 말에 도현과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만났고 증거도 다 준비했어요. 도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를 고발하실 건 아니죠? 왜 못하겠어? 윤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내 재산을 도둑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끼리 해결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윤옥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회관을 나서는 도현과 서영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죠. 윤옥은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윤옥은 이정화와 함께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70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던 윤옥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정화가 윤옥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김 변호사도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죠.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도현과 서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죠. 특히 도현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칠순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윤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서류 위조 사건입니다. 원고 측 서류를 제출하며 설명을 시작했죠. 원고 윤옥 씨는 자신의 집 매매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서명 또한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죠. 먼저 필적 감정서입니다. 원고의 평소 서명과 매매계약서의 서명이 완전히 다른 필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옥은 긴장한 채로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필적 감정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자신의 서명과 계약서의 서명이 명백히 다르다고 나와 있었죠. 또한 도장의 날인 상태도 의심스럽습니다. 평소 원고가 사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도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고령이라 서명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를 제시했죠. 그렇다면 왜 원고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정화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정화는 증인석에 앉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과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들이 등기 이전을 할 때 원고 윤옥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의 증언이 계속됐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집이 매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도현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고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이정화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자신의 집 서류가 왜 없어졌는지 궁금해했어요. 판사가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께 매매 계약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습니까?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게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대하실 것 같아서 몰래 했다는 뜻입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한 자백인지 뒤늦게 깨달았죠. 윤옥이 증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재판장님, 저는 제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집이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피고는 당신의 아들이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홀로 키운 아들입니다. 윤옥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 아들이 제 집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원고가 고령이므로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죠.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후견인 제도나 신탁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위조 서명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서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시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서영의 고백이 이어졌죠.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자백해버린 거죠. 도연도 결국 고백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됐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매매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명확합니다. 윤옥의 가슴이 뛰었죠.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윤옥에게 복귀시키도록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윤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자신의 집을 되찾은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윤옥을 도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윤옥은 돌아보지 않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윤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겼어요. 이정화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언니 집이에요. 윤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윤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죠.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자신의 존엄과 권리는 지켜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옥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윤옥은 여전히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죠. 윤옥 언니,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도연 씨와는 화해했어요?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요. 윤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연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정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 윤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마음이 좀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거든요. 정화야, 정말 고마워. 윤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그런 소리 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정화가 손을 저으며 대답했죠. 집에 도착한 윤옥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녁 무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옥이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 서 있었죠.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윤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죠. 결국은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앉아. 윤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윤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도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윤옥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도연아, 너는 내가 죽기를 바랐어? 어머니. 도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속받을 거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언제 죽어야 하는 거야? 윤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까 조급해졌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서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우울해해요. 윤옥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지켜왔는지 알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곳이고 너를 키우며 지켜온 보금자리였어. 너희들한테는 그냥 돈으로 보였겠지만 나한테는 인생 전부였어. 윤옥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죠. 그걸 하루아침에 빼앗으려고 했잖아. 도연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윤옥이 쓴웃음을 지었죠. 도연아,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잊고 살려고 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알아서 해. 윤옥이 냉정하게 대답했죠. 이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도연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겠어요. 효도? 윤옥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도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연이 애원했지만 윤옥은 고개를 저었죠. 도연아,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어머니보다 돈을 택했어.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윤옥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한 번 배신당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옥은 마당에 국화꽃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예쁘게 필 꽃들을 보며 이정화가 말했죠. 언니,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응,
내년 봄까지는 이 집에서 볼 수 있겠지. 언니, 이제 정말 언니만의 시간이네요. 이정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걱정, 집 걱정만 하시느라 정작 언니 자신은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윤옥은 국화꽃 화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내 노후를 살겠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엄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녁 노을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윤옥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